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옴부점의 코너입니다. 이번 주에 이 준비가 되지 못해서 애원가에 따르릉 애원님 요즘 살만하십니까 코너는 할 수 없게 됐고 옴부점의 코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종일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요, 한국 사회의 서민들의 삶입니다. 보수를 주장하는 사람이 서민들 삶에 관심을 가지면 좌파가 되어버리는 세상입니다. 오늘 수많은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저보고 좌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옳은 것인가? 대한민국에 진정한 좌파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좌파는 아닙니다. 약자의 관심을 가지고 강자의 부도덕함과 강자의 반칙에 대해서 분노를 하면 좌파가 되어버리는 세상. 제가 좌파가 아니라는 것은 대한민국에 알만한 정치인들은 다 압니다. 좌파한테 가서 제가 좌파다라고 물으면 그들은 웃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의 보수는 저를 좌파로 몰아세웁니다. 이 보수가요, 얼마나 오랫동안 망해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자, 제가 오늘은 사회 이슈, 경제 이슈의 댓글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한 지적을 했던 글에 대해서요, 샘키님, 모두가 집권에만 눈이 벌게져 있고 서민들의 삶에는 관심도 없는데 어리석은 서민들은 마치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 정치에만 골몰하고 있습니다. 누가 집권하든 국민을 위하지는 않을 텐데 국민들은 스스로 그런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경고할 기회도 차버립니다. 이게 어리석은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입니다. 누굴 탓하겠습니까? 이런 중요한 이슈는 관심도 안 가지니 말씀이죠. 자, 대한민국 사회가요,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어서 한 해에 30만 명대의 신생아가 고작 태어납니다. 60만 명에 맞춰진 군대, 학교부터 전부 다 재조정해야 됩니다. 생산 가능 인구가 이제 줄어듭니다. 고령화 인구는 700만을 넘었습니다. 누구도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 최정달님, 정말 큰 문제입니다. 요즘 보면 결혼을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렇다고 외국인을 받아들일 수도 없죠. 다문화들이 들어와 자국민 차별받는 거 엄청 봅니다. 다문화 애들 유치원 먼저 배정받는 것 보니 참 기분 역같다는 생각도 들더군요. 심각합니다. 한국민의 열망에 관계없이 더 큰 의지가 관여해 있다는 걸 장님 코끼리 만지듯 인식하려 애쓸 뿐, 문재인 4차 산업혁명이 중산층, 서민, 극빈층의 생활에 전혀 연관이 없다고 보이는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의 창조경제나 문화융성같이 손에 닿을 수 없는 가치를 잡으려고 애쓰는 몽상가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문재인이나 박근혜나 정치나 해보았지 땀 흘려 일해보기를 했을까요? 자, 그나마 문재인은 군대는 다녀왔다지만 그것도 운동하다가 잡혀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 안보에 불안만 주고 있습니다. 장충렬님, 모든 말씀 공감합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외무부에 2016년 공무원을 채용했는데 70%가 여성입니다. 여성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때 남성들은 군복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누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여성한테 유리하죠. 국민학교 선생 70%가 여성입니다. 이러다 보니 남성 백수만 늘어가고 누가 시집 올 여성이 있을까요? 군복무 가산점을 평등이라는 이유로 폐지시킨 헌재, 국가의 역적들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는 정치인들은 아무도 없어요. 저출산 문제, 괴로움 깊이, 단지 쾌락만 즐기려는 풍토,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저출산 노령화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정말로요, 이 저출산 문제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주거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요. 외벌이의 가구가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 맞벌이를 하도록 해야 되는데, 맞벌이를 했을 때 집과 보육, 육아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가. 그리고 맞벌이를 해서 최소한 한 500이라도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맞춰줄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와 일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국가가 다른 무엇을 다 포기하고더라도 집중을 해야 될 문제인데요. 정치인들은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또 이 졸업식이 참 웃고프다, 웃기기도 하고 슬프다라고 대학 졸업식을 이야기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반응입니다. 올 8월에 졸업 예정인 경희대생입니다. 윙라이트 분입니다. 남일 같지가 않네요. 소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지금 저희 상황이랑 100% 똑같아서 그야말로 웃픕니다. 과 사람들도 서로 모르고 학점의 노예가 되어서 엄청난 스트레스 속에 4년을 보낸 것 같아요. 희망과 설렘이 대학가에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대학생 여러분들의 아픈 사연입니다. 저도 대학 다니는 애가 있는데요. 참 걔를 볼 때마다, 제 자식을 볼 때마다 제가 세상이 왜 이런가 싶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습니다. 자, 황미숙님. 지금 아픈 사람에게는 위로와 필요한 도움이 시급하지요. 그래도 세상은 늘 그래왔듯 내림이 있으면 오름도 있기 마련. 저의 경험으로 힘들지만 참고 견디면 반드시 최소한 지금보다는 나은 좋은 날이 옵니다. 좀 씁쓸하지만 뭣도 없는 사람은 무조건 견디심이 최고입니다. 참 이분 훌륭하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면서 요즘 힐링이니 청춘에 대한 가짜 위로가 난무했죠. 살만한 교수나 살만한 문학가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는데 네가 한번 다시 돌아가서 그걸 겪어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오히려 황미숙님 같이 견디면 적어도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상황이 온다라고 하는 부분이 저는 더 와닿습니다. 한국의 엔카운트님은 좀 냉정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부분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분 말씀도 들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이면 성인이고 아이니까 스스로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 말씀 중에 한국은 1인당 GDP가 27,000달러밖에 안 되는데 영국은 1인당 GDP가 45,000달러로 한국의 거의 2배 수준이 가까운데 영국은 자신의 노동력으로 한국인보다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해낸다고 합니다. OECD 통계에 의하면 60년 이후 출생자들 중에 영국은 대졸자 비율이 43%밖에 안 되고 한국은 59%나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졸자가 더 많은데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영국인들 노동 생산성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러므로 한국인들은 생산적인 노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고, 노동을 해도 영국인만큼 가치 있는 노동을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하지 못한다는 거죠. 영국보다 대학을 많이 가고 대졸자들이 많은데 노동 생산성은 더 낮은 이유가 뭘까요? 대졸자가 43%밖에 안 되는 영국에서는 인공지능 알파고가 노는데 대졸자가 59%나 되는 한국에는 골목마다 치킨집만 빽빽하게 들어서 있죠. 대졸자들이 무능하다는 겁니다. 자, 한국은 대학을 나와도 머리가 나빠서 아무런 가치 창조도 못하는 게 문제의 본질입니다. 자, 이 말씀에 저는 동의를 하지는 않고요. 문제는 대학 교육이 잘못되어 있고 이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학에 가야 될 사람 중에서 3분의 2는 대학을 가지 않고요. 삶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에서 어릴 때부터 기술로서 부가가치를 그걸로 충분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지원하는 교육 시스템이 되었어야 되는데 배운 것과 나가서 돈을 버는 것이 무관한 이 시스템이요. 오늘날 한국의 낮은 노동 생산성을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주말 경제 갤러리로 이야기한 망해가는 한국의 자영업자들 이야기에서요.
방송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자영업자입니다. 한 가지 소장님이 대단하다 느끼는 것은 어찌 그리 자영업하다 몇 번 망해본 경험이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갖다준 서류 휠건 보고 영혼 없어 보이는 공약들만 보다 소장님 방송 보니 소장님이 조그만 사무실에서, 죄송합니다만 폐마할 의도는 없습니다. 조그만 사무실이죠. 기분 전혀 안 나쁩니다. 방송이나 하고 계신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글은 이 사는 날까지 님이 달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마운틴 성님, 이마트나 대형마트 음식 코트에서 음식 먹는 사람들 보면 불쌍합니다. 싸구려 원료로 만든 음식을 깨끗한 분위기에서 편하다고 먹는데 시장 음식보다 질적으로 행편없는 음식입니다. 플라스틱 음식이라고 합니다. 음식점에서 직접 만든 김치를 쓰지 않고 공장에서 만든 김치를 먹으면서 한 끼 먹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불쌍합니다. 참, 뭐 이렇게 먹고 싶어서 먹겠습니까, 그죠? 근데 왜 이왕이면 동네에 자영업자들이 하는 떡볶이나 순대, 그 다음에 이런 거 좀 드시지, 김밥이나. 마트 가서 깨끗한 데서 먹는다고 하는데 이런 플라스틱 음식을 먹는지 모르겠다. 자영업자에 대한, 골목업자에 대한 애정이 담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윤님, 안녕하세요. 미국의 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생들을 위한 창업학과를 지도하는 교수입니다. 제 강의에서 언제나 학생들한테 하는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 업종의 창업에 뛰어들어 자영업을 시작하지만 수년 안에 그들 중에 90에서 95%는 망한다. 확실히 알고 제대로 준비한 상태에서 시작해도 성공 확률이 20%가 넘지 않는데 한국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철저한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드셔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참 좋은 말씀이고요. 정말로 자영업을 하기 전에는 죽기 아니면 살기 각오로 만반의 준비를 해서 가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실 미리 그 골목도 답사하고 또 유동인구도 조사하고 또 자기 앞에 하던 사람의 이런 것들도 조사하면서 하는데요. 그래도 망하는 이유는요, 이들이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돈에 여유가 있다면 누가 자영업을 하겠습니까? 한 달 한 달 벌지 않으면서 쓴다면요, 내가 매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가진 것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요, 직장을 그만둔 사람들이 월급을 받다가 그때부터 초조해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진지님, 이마트는 즐겨 가도 동네 슈퍼 안 가는 이유는 이마트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물건을 꼼꼼히 살피며 시간을 소일할 수 있어도 동네 슈퍼는 뭐 좀 볼라 하면 주인이 따라다니며 귀찮게 굴기도 하고 무슨 도둑이 온 것처럼 이상한 눈빛으로 보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동네 마트는 별로 안 가. 자, 이분 말씀이 맞을 수 있겠죠. 기왕에 쇼핑 가면 편하게 하고 싶고 한 군데서 다 사고 싶고 그 불편함을 덜고 싶겠죠. 그러려면 거대 자본이 있어야 그런 것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일은 법과 제도로서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골목에 이런 것들이, 시설들이 들어서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불편함을 어느 정도는 감수하는 것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편리한 거, 깨끗하고 쾌적한 걸 즐긴다고 그러다가 우리 주변에 스스로 우리 숨통을 이렇게 조여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김환성님, 공무원 수 늘리겠다, 개성공단 늘리겠다, 뜬구름 잡기 전에 자영업자 구제할 방침 강구하십시오. 은행 일치 보여주시고 여야 모두 안심합니다. 자, 그리고 이 마운틴 성님, 이분 댓글 많이 달아주시네요. 자, 정권 잡은 사람들이 자영업자 영역에서 돈이 될 만한 것은 법규로 만들어 패거리들한테 나눠주고 지방자치단체 구청시청에서 공공청사에서 찻집하고 밥집하고 이런 짓거리로 자영업자 영역을 침해하니 궁지에 몰린 쥐새끼 모양으로 구석으로만 몰려가는 행국입니다. 요즘 저는 교회에서요, 찻집을 하는데 카페처럼 하고요, 그것도 저는 못마땅합니다.
그런 걸 하게 되면 주변에 또 자영업자들이 없어지는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굳이 그런 것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참 답답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조합 관련 법규를 고쳐서 자영업자가 쉽게 세력화할 수 있도록 도우면 자영업자 조합이 활성화되어 유럽처럼 공생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재래시장에서 구청에서 돈 들여 개발을 하지만은 구청 지하실에 구내식당 만들고 찻집 만들고 모순된 행정 선전을 합니다. 옳은 말씀이라고 봅니다. 요즘 청년 창업이라고 해가지고 재래식 시장에 청년들 지원해서 보냈는데 그들 대부분이요, 빛과 번쩍하게 TV에 나올 때나 다큐멘터리 3일 찍을 때나 이럴 때는 뭔가 되는 것 같은데 그로부터 1년 뒤 보면 상당수가 또 다 망했고 그들 중에 상당한 부분은 정부의 창업 지원 자금입니다. 마치 보도블록 깔고 부수고 다시 깔고 이런 짓을 저의식 없이 합니다. 훌륭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밀크 홀스타인님, 아무리 재취업 자리가 없더라도 퇴직금 가지고 아무 대책 없이 프랜차이즈 영업질 헛소리 믿고 돈만 되면 알아서 되겠지 하는 창업도 문제입니다. 물론 그걸 부추기는 대기업 계열사 프랜차이즈들도 문제겠지요. 결국 돈 버는 것 가맹점 장사질 하는 본사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국의 대표적으로 30-40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천수백 개의 이런 프랜차이즈, 지금 또 그것도 더 될 겁니다. 하는 비모씨가 있잖아요. TV 나와서 자기 선전하고 또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어보면서 아이템 얻고 돈 벌면서 또 뒤로 자기 돈 버는 일을, 떼돈 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박지연님, 대책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못 내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도 자영업자지만 자영업자들 중에도 급여로 갑질하는 사장, 급여 180, 기본급 120 정도로 후려치기 하고 나머지 일을 시간에 급여로 주는 꼼수들이 많아서 종업원들이 시달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좋은 말씀이라고 보고요. 저는 자영업자들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일정하게 정해서 근로장려금을 좀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Beautiful Things in Life님, 시장 경제의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나 시장 만능주의가 반드시 바람직한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파가 범하고 있는 흔한 오류 중에 하나가 자연주의적 오류, 즉 자연 상태가 약육강식이므로 인간 사회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진화론을 들먹입니다. 진화론은 인간이 어떤 행동을 하는 근원적 원인을 분석하는 데는 유용한 학문이지만은 그렇다고 그것 자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해서는 곤란하다고 봅니다. 시장 경제의 가치를 지키면서 강자와 약자의 공생을 좋아하는 경제 생태계 모델이 어딘가에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시장이라는 게 약육강식에 내버려두는 자연 만능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세상이 출발부터 이미 어디서부터 출발을 잡아야 될지 모르지만 출발부터 이미 매우 다양한 약자와 강자가 있고 강자는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약자가 자신을 그대로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강자와 싸워서 이기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실생활과 괴리된 허망한 탁상공론이나 외국의 이론을 여과 없이 맹종하는 현대판 주자학적 경제학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황 소장님의 고뇌와 연구가 더욱 빛이 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분은요, 대형 할인마트는 미국에서 개발된 교외형 주거지, 즉 배드타운, 한국 같으면 분당이나 일산 이런 곳에 쇼핑센터 모델이 수입된 겁니다. 이런 모델이 신도시도 아니고 구시가지에 무차별적으로 들어선다라는 제가 알기로 한국뿐입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요, 오래전부터 있던 도시 안에 수천 평이 되는 이런 매장들이 들어선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이러한 개발 모델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홈플러스에서 근무하는
제 친구 말로는 이제 한국에 더 이상 들어갈 곳도 없을 정도로 이 대형 이런 할인점이 포화 상태여서 다른 사업 모델을 구상 중이라 하더군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자영업자 다 망한다 이러면요, 꼭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냐, 누가 자영업 하라 그랬냐, 안 하면 될 건데 그렇게 경쟁이 심한데 뛰어들어서 망하는 걸 어떻게 하란 말이냐, 대기업 규제하면 골목상권 살아난단 말이냐. 우리가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도심에 들어있는 대형 할인점을 순차적으로 다 폐지시켜서 교외로 뚫어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 할 수 없는 업종을 지정해서요, 규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올바른 자연 상태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요, 60년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자연 상태 아닙니까? 골목마다 가게들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 외국의 오래된 도시들 가보면 빵집이 있고요, 빵집 옆에 이 식료품점이 있고, 식료품점 옆에 옷집이 있고, 그 옆에 또 그림 파는 집이 있고, 또 안경점이 있고, 또 그 옆에 또 옷 파는 집이 있고, 쭉 있습니다. 그리고 펍 술집이 하나 있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까? 자, 그리고요, 이 지금 인터넷 홈쇼핑도 저는 규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인터넷 홈쇼핑이 이 저질의 어떤 물건들을 비교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재벌들이 무분별하게 소비를 갖다가 이렇게 조장해서 한마디로 골목상권을 망치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라고 또 보고요. 프랜차이즈 음식점에 대해서도 규제를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에 프랜차이즈 음식점들만 번창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자, 이런 이야기하면 또 공하는 분들 계실 건데요. 그런 분들과 저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신들의 세상에 가서 하십시오. 저기 삼성하고 같이 노십시오. 자, 정경유착 브로커의 퇴직금이 수십억이라고 제가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YS킴님, 감옥 가야 할 놈이 수십억을 받는 거네. 참 나 기가 막혀서 언젠가는 지은 죄값으로 그 몇 배를 갚아야 할 거다. 천벌 받을 놈들. 가끔씩은 이렇게 속 시원하게 욕을 해주는 분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씨님, 모르니 분노도 할 수 없지요. 한국은 모두 다 비슷한 사람들이지요.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사실 맞습니다. 정부가 비판하면서 또 그렇게 닮아가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사회의 많은 모습을 보면요, 대학을 다닐 때 같이 이 세상을 좋은 대로 만들어 보자고 고민하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몇 년 뒤에 만나니까 정말 시의 한 구절처럼, 소설의 한 구절처럼 연봉을 이야기하고 부동산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앉아있기가 민망해서 저는 사회운동을 할 때였습니다. 제 월급이라고 해봤자 활동비도 안 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슬그머니 일어나 나왔습니다. 몇 년 뒤에 제가 정치판에 가서 나름 출세했다고 공기업 사장을 할 때 가서 밥을 샀습니다. 한 사람이 저보고 이야기하더만요. 너 출세하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냐. 저는 밥 샀을 뿐입니다. 그래서 또 슬그머니 나왔습니다. 그 뒤에 또 제가 망했습니다. 그 뒤부터는 가지를 않습니다. 한번 갔더니만 이제는 부동산을 이야기를 하더만요. 아주 몇 평짜리 아파트를 어디로 옮겼냐,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그 뒤로는 동문회라고는 초등학교부터 대학원까지 일체 가지 않습니다. 자, 또 이생키님, 최고 승자는 누쟁이 이성철, 정말 찹찹합니다. 수럽님,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개선하고 개혁하며 개헌해서 정경련 해체와 벌줄 사람 벌주고 이 나라 바로 세우고 국민 복지 만들어야 합니다. 자, 박지연님, 정경련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전국 경제를 말아먹는 연합회 정경련 없어져라. 자, 뷰티풀 싱스 인 라이프님, 시장 경제에 천병을 해야 될 단체가 오히려 정경유착의 주구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이 한국적 아이러니, 소위 강남 좌파들한테서 나는 포도주 냄새도 역겹지만
이른바 부패한 보수에서 나는 구린내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최순실 사태는 단지 허리멍텅한 박근혜 대통령을 쳐낼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부역하는 썩은 보수 간신배들과 양아치들을 일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구마 세계님, 더러운 놈들. 이거는 간단해서 좋습니다. 자, 이런 분도 있네요. 이름은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퇴직금을 법보다 많이 주는 게 뭐가 문제라고 쓸데없이 목청을 높이 하여. 정경련은 원래 로비 단체고 이런 로비가 개별 기업에 의해 은밀히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양성적으로 하는 게 나은 게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양성적으로 재단 2개를 상납을 했고 그 대가로 회장님 풀려나고 승계하는데 도움 받았습니까? 자, 이분 병운이 깃들길 바랍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자, 이런 분도 계시네요. 이분도 이름은 소개 안 하겠습니다. 저는 이 언론을 공정하게 이렇게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분 소개합니다. 이제 황 소장님 방송은 공산주의 방송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6개월 전에 황 소장 방송은 이분들이 봤을 때는 보수의 교과서라고 그랬겠지요. 제가 변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변했습니까? 한 번쯤은 소장님도 거울을 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생각 엄청 많이 합니다. 왜 이리 늙었나 하고요. 가진 것도 없이. 만약 내가 지도자였다면 그들에게 침을 뱉을 수 있을지. 이제 사입이 종교 수준이네요. 그래서 제가요 지도자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선거 출마도 안 하고 이렇게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또 솔과 역사라는 분은 결론은 문재인입니다. 저런 거 청소하는 일에는 문재인이 상대적으로 나아 보이네요. 노무현 정권이 삼성공화국이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한 바 있습니다. 자, 오늘 많은 분들이요 저출산부터 망해가는 자영업자, 묵고픈 졸업식, 그리고 수십억 퇴직금 받는 브로커까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 일은 정치 문제를 뺀 사회 문제에 대한 제 인식은요 끊임없이 이 사회에 이렇게 파편화되어 가고 모래알처럼 흩어져 가면서 이 사회에서 자신의 어떤 입장을 세우지 못하는 분들과 같이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요 별로 뒤끝이 안 좋고 개고생만 하다 갑니다. 근데 사람이 한번 사는 인생, 제 몸이 움직일 때 개고생 좀 하려고 생각하는데요 많은 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